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위리겐 클롭의 마지막 시즌, 해피엔딩을 꿈꿔왔던 팬들에게 있어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클롭의 자진사임 발표가 함께하다 보니 실망감이 더 컸을 뿐 지난 시즌 리버풀의 성적 그리고 리빌딩 첫 시즌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시즌은 아닙니다. 발전을 하고 있는 팀에 가깝지 완성에 가까운 팀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다음 시즌 리버풀은 우승권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우승권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강이 필요할 것인지 이번 시즌 아쉬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발전을 이뤄내야겠죠.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지 못한 요인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질타를 받은 공격수들의 부진과 관련해 다뤄보려 합니다. 과연 리버풀의 포워드로 내년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르윈 누네스를 한 번 더 믿을 수 있을까요? 한계 혹은 발전? 다가올 여름 다르윈 누네스를 판매하자는 의견과 그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난 두 시즌 동안 다르윈 누네스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냈을까? 두 번째, 이적 시장에서 다르윈 누네스보다 더 나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가? 두 질문에 대해 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 잔류, 매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호하다, 하나씩 예, 아니오로 갈린다면 여전히 누네스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할 수 없다에 근접할 것입니다. 저 또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히 한 가지 방향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누네스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나뉠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지난 두 시즌 동안 누네스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냈을까? 애석하게도 이 질문에 대해 일말의 고민도 없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대답할 수 있는 리버풀 팬은 없을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명확히 말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장, 다르윈 누네스는 리버풀급 선수가 아니다. 두 번째 주장, 다르윈 누네스는 거친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리버풀급 선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골 전환율, 수많은 빅찬스 미스, 누네스의 다른 가치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선 빅찬스 미스를 보시면 35라운드 기준 홀란드의 30회 아래 26회로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만들어준 쉬운 찬스에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스스로 좋은 움직임을 통해 만든 찬스에서 놓치는 경우도 많고 여러모로 쉴드와 비판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든 찬스든 동료가 만들어준 찬스든 쉬운 찬스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누네스의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골대를 맞춘 횟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누네스는 단일 시즌 9번의 골대를 맞추며 압도적인 1위, 첼시전에서는 한 경기 4골대라는 진기명기한 기록을 세우며 불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 5번의 골대를 포함한다면 본격적으로 집계된 06-07 시즌부터 현재까지 42경기 만에 10번의 골대를 때리며 루이스 수아레스 다음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시즌 9번의 골대 중 4번의 득점만 했더라도 누네스는 리그 15득점, 이처럼 비판을 받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럼 이러한 빅찬스 미스, 골대를 맞춘 결과만으로 누네스가 부진했다 말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데이터 값을 보고 누네스에게 결정력이 엉망이라 평가하듯이 또 다른 데이터 값을 토대로 누네스의 퍼포먼스를 순차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번 시즌 90분당 페널티킥 제외 득점입니다. 득점 랭킹에 있는 선수들을 나열하고 페널티킥을 제외한 90분당 득점률을 보았을 때 누네스는 팔머, 솔랑케, 살라, 손흥민과 거의 흡사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량이 만개한 와킨스와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조금 더 좁혀서 위아래로 0.1 사이에 있는 선수들을 몇몇 찾아왔습니다. 모두 140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그보다 낮은 선수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와킨스, 포든, 무니스, 보웬, 손흥민, 누네스, 베일리, 황희찬, 살라, 팔머, 솔랑케, 에드와르, 하베르츠, 쿠냐, 각포, 잭슨, 호일룬, 사카, 디아스, 중간에 몇몇 포워드는 제외한 빅클럽의 공격수들 그리고 리버풀 선수들을 함께 포함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그냥 아주 단순히 90분당 득점률을 보았을 때 누네스의 득점력이 저조하게 느껴지시나요? 우측에 있는 득점은 페널티킥까지 포함했다 보니 페널티킥 득점이 포함되지 않은 90분당 득점률에서 몇몇 선수들의 기록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빅찬스 미스가 그렇게 많은 것 치고는 생각보다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러한 기록이 나올 수 있던 배경에는 누네스의 출전 시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35라운드 기준 누네스는 1995분 출전하며 90분당으로 나누었을 때 풀타임 22.2경기를 소화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3회 출전, 스타팅 22회, 교체 11회, 누네스의 선발 출전은 22번에 그쳤습니다. 90분당 득점률이 0.5라는 것을 그대로 대입
대입하면 정확히 현재 11골이 나오죠. 만약 누네스의 풀타임 소화, 90분 소화를 통해 약 30경기에 출전했다면 현재보다는 더 많은 15골을 기록했을 확률이 존재한다. 이제 누네스와 흡사한 기록을 보인 선수들만 추려보죠. 90분당 득점률을 제외한 순수 득점만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살라, 보엔, 손흥민, 솔랑케의 득점을 보고 이번 시즌 득점력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네스의 11골을 보고는 조금 아쉬웠겠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를 90분당 득점률과 함께 보면 약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네스와 손흥민, 보엔 간의 차이는 0.01, 오히려 살라, 솔랑케보다는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 기록만을 두고 누네스의 득점력이 떨어진다 해석한다면 보엔, 손흥민, 살라, 솔랑케 또한 득점력이 떨어진다 해석해야 한다. 복잡한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이 5명 선수의 출전 시간을 동일하게 배정한다 했을 때 그냥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누네스는 살라, 솔랑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네스의 득점력이 그들보다 떨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슈팅, 아주 간단합니다. 90분당 득점률이라는 것은 슈팅을 통해 득점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보니 득점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경기를 90분이라 고정한 상태에서 10경기 100번의 슈팅을 통해 10골을 기록한 A 선수, 10경기 30번의 슈팅을 통해 10골을 기록한 B 선수, 90분당 득점률은 모두 한 골입니다. 10경기 10골을 기록한 최고의 선수로 포장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100번의 슈팅을 한 선수보다 30번의 슈팅을 한 선수를 더 높게 평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득점 전환율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 5선수의 슈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랑케, 손흥민, 보엔은 그렇게 많은 슈팅을 하지 않습니다. 공격수들의 평균 수치를 웃도는 2회에서 3회 안팎. 하지만 누네스는 살라보다도 압도적인 4.69회 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보엔, 손흥민과는 거의 2배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데 90분당 득점률은 그들과 동일하다? 슈팅에 대한 정확도를 두고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슈팅이 얼마나 골문을 향하고 있는지, 골문에서도 어느 위협적인 코스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득점을 하기 위한 움직임, 마무리를 가져가는 선수들을 평가할 때 골문 안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이 많을수록 득점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골문 밖으로 공을 차는데 득점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90분당 유효 슈팅을 봅시다. 이 기록에서도 페널티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누네스, 홀란드, 살라, 조타, 히찰리송, 무니즈, 포든, 와킨스, 이삭, 소니, 잭슨, 보엔, 솔랑케 등등. 누네스는 위에 언급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감이 안 되실까봐 더 넓혀서 기록을 가져와 보면 17-18 시즌부터 현재까지 1.98회 이상의 유효 슈팅을 기록한 선수는 단 3명. 17-18 시즌에 케인, 살라, 19-20 시즌에 제수스. 케인, 살라가 되는 것이냐, 제수스가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이름도 비슷한 제수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누네스의 고점 저점 비교군도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이 많다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말 그대로 골문을 향한 슈팅 자체가 많은 것이라서 이를 득점으로만 전환시킬 수 있다면 다르윈 누네스의 가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더라도 유효 슈팅을 저만큼 기록하는 선수가 전무하기 때문이죠. 보기엔 난사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한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저렇게 기록하는 것도 능력이죠. 누네스의 90분당 1.98회의 유효 슈팅을 그간의 득점왕과 비교해보면 득점왕하는 선수들조차도 누네스와 근접한 기록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17-18 시즌의 살라가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라 볼 수 있죠. 유효 슈팅 빈도로만 봤을 때 누네스가 득점왕을 하게 된다면 케인, 살라처럼 30골에 근접한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득점왕은 20골 초반만 기록해도 수상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평균 유효 슈팅은 90분당 1.26회 정도. 누네스가 득점왕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유효 슈팅이 줄어들더라도 이를 득점으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올라가야 한다. 누네스는 지극히 특이한 케이스로 슈팅의 질을 따지는 선수라기보다 슈팅의 양이 극단적으로 높은 선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번의 슈팅을 가져갔을 때 항상 완벽한 슈팅을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슈팅의 빈도를 높이고 그 안에서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10번의 슈팅을 통해 2골을 넣는 것이나 5번의 슈팅을 통해 2골을 넣는 것이나, 물론 결정력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이득점이라는 결과값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팀의 승리를 가져오기만 하면 10번의 슈팅을 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구심이 생기죠. 아니 그럼 10번의 슈팅에서 2골을 넣는 과정에서 쉬운 기회 8번 놓치고 어려운 기회 2번을 득점으로 기록하면 이 선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애매한 경계선에 놓인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것이 기대 득점입니다. 기대 득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과거 유사한 슛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득점될 가능성을 계산함으로써 기회의 품질을 측정, 0에서 1 사이의 척도로 기대 득점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주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보면 골대까지의 거리, 골대까지의 각도, 골키퍼의 위치, 슈터가 골문을 얼마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지, 상대 수비수들로부터 받는 압박의 정도, 슈팅의 유형, 플레이 패턴, 거의 모든 상황들을 토대로 슈팅하는 그 순간의 변수들을 종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단순하게만 이해한다면 이 선수의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가능성, 기대 득점의 값이 높다면 그만큼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이뤄진다면 기대 득점이 높은 선수들은 실제 결과와는 다를지언정 언젠가는 그만큼의 결과물을 가져올 확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널티킥을 제외한 90분당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을 비교해봅시다. 홀란드와 누네스는 기대 득점과 비교해 낮은 득점률을 보였습니다. 홀란드의 경우 0.13의 차이, 누네스는 0.17의 차이, 그 외에 중앙과 측면 혼합인 포든, 손흥민, 보에는 기대 득점보다 더 높은 수치, 약 0.2 정도 더 높은 득점률을 보였죠. 이삭, 솔랑케, 사카는 기대한 것과 거의 흡사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1차적으로 이 숫자로만 봤을 때 기대 득점보다 더 높은 득점률을 보인 선수에게 골 결정력이 좋다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생각은 100%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 득점은 슈팅을 할 때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을 해야만 기대 득점 값은 측정이 되고 슈팅을 하는 상황에서의 측정 값은 각 데이터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다. 수비수의 압박, 공격수의 컨디션, 모든 것을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다. 여러 논쟁의 요소가 있지만 이해를 위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예시를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살라의 측면 움직임을 보고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훌륭한 침투, 원터치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의 압박과 각도, 크로스의 방향을 보면 결코 쉬운 찬스가 아니었죠. 이 슈팅에 대한 기대 득점 값은 0.51, 1이 득점이라고 했을 때 이때 누네스의 슈팅은 무려 0.51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리스터가 중앙 공간에서 누네스를 보고 뒷공간 패스를 넣습니다. 누네스가 위치한 공간은 대단히 좁고 센터백 둘 사이에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쉬운 포지셔닝이 아니었죠. 누네스는 알리스터의 패스 타이밍에 맞춰 침투, 등 뒤에서 오는 공을 원터치 슈팅, 득점 마무리했습니다. 이 슈팅에 대한 기대 득점 값은 0.37. 네? 첫 번째 살라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원터치로 마무리했던 그때의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벌리전 각포의 패스를 받아 중거리 슈팅, 선취골로 이어진 장면입니다. 이 슈팅에 대한 기대 득점 값은 0.05. 물론 중거리 슈팅을 통한 득점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두 번째 장면, 웨스트햄전에서 보인 침투 움직임, 원터치 마무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이를 본다면 벌리전 중거리 득점이 훨씬 득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죠? 개인적으로 오른발잡이가 득점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 첫 번째, 웨스트햄전 살라의 크로스를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슈팅에 대한 기대 득점 값은 0.51로 가장 높고 퀄리티 높은 공격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보여준 두 번째 득점이 무려 0.37이라는 높은 값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시를 보았을 때 기대 득점 값이 실제 득점 값보다 높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결정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만일 쉬운 찬스 6번을 놓치는 선수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 그로 인해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라면 과연 수준이 낮은 공격수라 말할 수 있나요? 딱 저 두 번의 결과물로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 간의 차이를 보면 실제로는 1득점, 기대 득점은 0.88. 경기를 아예 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만 보고 누네스는 당연히 넣어야 할 것을 넣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감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대 득점을 통해 선수를 해석하려면 실제 슈팅맵을 따로 확인해보면 이 값이 온전히 이해할 만한 수치였는가 재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누네스에게 있어 기대 득점을 통해 가장 손해를 입는 부분은 다름 아닌 침투 움직임입니다. 이는 누네스만이 아닌 침투 유형의 공격수들은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시, 첼시 경기에서 코나테의 롱킥에 맞춰 침투하여 왼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누네스의 스피드,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통해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죠. 팝포스트 쪽으로의 왼발 슈팅도 훌륭했습니다. 이 슈팅에 대한 기대 득점 값은 0.05. 누군가는 기대 득점이 낮다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침투 움직임을 측정해주는 값은 없다는 것. 만일 누네스가 저 상황에서 훌륭한 침투를 가져가고 골 에리어로 접근하며 선수 한 명을 개인기로 벗겨내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다. 그런데 그 슈팅이 골문을 벗어났다? 이러면 기대 득점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빅찬스 미스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아니면 슈팅을 하지 못하고 상대 수비수가 볼을 바깥으로 걷어버렸다? 이때 기대 득점 값은 측정이 안 됩니다. 볼을 건드리며 슈팅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인 선수를 두고 못하는 선수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러한 것들이 축구를 보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논쟁을 야기합니다. 누네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하면 기대 득점과 빅찬스 미스는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리그 30골을 넣더라도 기대 득점이 31, 3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빅찬스 미스는 그래도 좀 줄어들거나 비슷할 수도 있고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모든 각도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이다. 두 번째, 슈팅을 아끼지 않는 선수이다. 세 번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수, 골키퍼와 1대1 장면을 자주 발생시키는 선수이다. 네 번째, 누네스를 활용한 찬스 메이킹이 자주 발생한다. 다섯 번째, 박스 바깥보다 진입하여 때리는 빈도가 높다. 누네스가 왼쪽 윙포워드로 포지션을 옮기고 박스 안에서보다 박스 바깥에서의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간다면 당장 다음 시즌부터 누네스의 빅찬스 미스는 줄어들고 기대 득점 값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득점이 상승할 거라는 말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회를 얻는 상황이 줄어들어 지금의 비판을 받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누네스가 지금의 모습에서 득점 전환
전환율을 높이길 바라지 윙포워드로 빠지며 득점력을 줄이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기대 득점값이 높다는 것은 결국 누네스에게 향하는 찬스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료들의 찬스 메이킹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누네스의 기대 득점값을 해석하게 되면 단순히 득점을 많이 놓친다 하나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2위에 해당하는 0.67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높은 수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본다면 동료들이 누네스를 활용하여 기회를 많이 창출해내고 있다. 누네스의 움직임이 훌륭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양한 각도,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많은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다. 정확히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높은 기대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쪽으로 해석해 본다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다. 누네스에게 향하는 찬스가 많은 만큼 누네스의 책임이 막대하다. 기대 득점 대비 쉬운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론을 바로 말하기에 앞서 리버풀의 핵심이라 불리었던 그레이엄이 지난 11월 인터뷰했던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선수가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이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축구에 어떤 마법이 있어야 한다 하고 신비로워하고 싶어하며 그것은 쉽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스카우트나 코치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공격수를 좋아해야 할까요? 그럼 분석팀은 이렇게 답하죠. 그는 정말로 좋은 슈팅을 많이 합니다. 곧바로 스카우트나 코치는 반박할 것입니다. 그래요, 슈팅을 잘하는데 그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을 잘하나요? 팀원들을 경기장 안에 잘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선수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퀄리티의 슈팅을 많이 합니다. 할 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논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미스터리화하고 점점 더 많은 요소를 게임에 도입하길 좋아합니다. 데이터 활용은 단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며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좋은 논쟁을 끌어내야만 합니다. 에드워즈와 함께 일한 그레이엄의 철학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올 여름 누네스를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하면 누네스가 팀에게 기여하는 부분에서 적절한 가치를 뽑아내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것일 테고 그를 남겨놓는다면 데이터에 입각하여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대 득점이 말해주듯 리버풀은 누네스를 활용한 찬스 메이킹 빈도가 높다. 누네스의 운도 나쁘고 슈팅 마무리 능력도 떨어진 상태다. 침투, 다양한 각도에서의 슈팅을 할 수 있는 누네스의 기록은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찬스, 많은 실수, 많은 득점 유형의 선수다. 페널티킥을 제외한다면 생각보다 득점률이 그렇게 낮은 편이라 얘기하기 어렵다. 유효 슈팅 중 몇 %만 득점으로 전환시켜도 최상위권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데이터에 입각하여 여러 내용을 찾다 보니 누네스의 다른 내용을 언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용을 얻어가며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유도했다면 그거면 제 할 일을 다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테니 오늘 내용을 보신 뒤에 다양한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내용을 찾느라 중간에 약간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건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